원샷 원킬 월드클래스가 돌아왔다. 압도적 평점 1위 손흥민 연속골에 BBC 중계진 고함치며 흥분한 진짜 이유.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 토트넘, 이 현지 매체로부터 7점대의 준수한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15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본머스와 홈경기에서 전반 14분 선제골을 넣었다. 역습 상황에서 이반 페리시치가 왼쪽을 돌파하고서 넘긴 컵백을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출렁였다. 슈팅은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됐지만 골문 안으로 향했다. 30라운드 브라이턴전에서 개인 통산 EPL 100호 골을 넣은 손흥민은 시즌 첫 2경기 연속 득점을 올렸다. 리그뿐 아니라 전체 공식전 일정표를 놓고 봐도 손흥민이 올 시즌 2경기 연속으로 골맛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트넘은 2에서 3으로 역전패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활약은 호평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슈팅 4개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유효 슈팅일 정도로 날카로운 슈팅 감각을 뽐냈다.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키패스도 2차례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손흥민에게 이 매체는 7.5위 준수한 평점을 매겼다. 손흥민과 왼측면에서 호흡을 맞춘 페리시치 7.7점, 이어 팀 내 2번째로 높다. 영국 풋볼 런던도 손흥민에게 팀에서 가장 높은 7점을 줬다. 이 매체는 경기 초반 다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시작 14분 만에 골을 넣었다. 며 해리 케인에게 전한 가랑이 사이 패스도 골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평했다. 전반 23분 페널티아크 뒤편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으로 뛰어드는 케인을 보고 수비수 다리 사이로 절묘한 침투 패스를 넣어줬다. 케인이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에게 팀에서 가장 높은 7점을 줬고 BBC 방송 역시 선제골 장면을 설명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손흥민이 처음으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고 주목했다. 2. EPL 호날두, 넘어설 손흥민. 마지막 과제는 골 기록. 손흥민이 EPL 위 전설을 썼던 호날두의 마지막 기록에 도전한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15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23 프리미어리그 3일할 본머스전에서 팀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활약을 펼쳤다. 아쉽게도 소속팀 토트넘은 극장골을 얻어맞으며 2에서 3으로 패했다. 손흥민은 전반 14분 팀 동료 이반 페리시치가 박스 왼쪽 지역에서 내준 컵백을 왼발로 마무리하며 팀의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이날 득점으로 그는 이번 시즌 리그 첫 2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EPL을 호령했던 전설적인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기록에 한 걸음 다가갔다. 경기당 0.6016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호날두는 역대 236경기 17,520분에서 103골 39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과는 단 2골 차이다. 이미 손흥민은 호날두의 여러 개인 기록들을 넘어섰다. 경기 출장 261, 경기 출전 시간 18,455분, 공격 포인트 및 도움 56 등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골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기당 공격 포인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다소 부진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의 기록만 놓고 보면 손흥민과 호날두가 엇비슷하다. 현재 호날두는 0.6016, 236분에 142 공격 포인트를, 손흥민은 0.602로 261분에 157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6골 이상을 기록한다면 호날두보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앞선 채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다. 3. 홈 3경기 득점포, 손흥민이 돌아왔다. BBC 극찬, 이제 손흥민이 돌아왔다. 손흥민은 15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2-2023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전반 14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반 페르시치가 왼쪽 측면에서 준 땅볼 패스를 침착하게 왼발로 때려 본머스의 골네트를 갈랐다. 이 골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2골 차로 다가섰다. BBC는 경기 후 손흥민이 홈 3경기에서 득점포를 터뜨렸다. 최근에 공격 능력을 잃고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지만 골맛을 봤다. 이제 손흥민이 돌아왔다 라고 칭찬했다. 특히 손흥민은 패배했지만 본머스전에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토트넘 역대 최다골 공동 6위, 저메인 대포 143골에 올랐기에 당연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자신감이 넘쳤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4. 김민재 풀타임 플러스 폭풍 드리블 플러스 평점 7.2. 오시멘 흡이차 벤치, 나폴리. 강등권, 베로나와 0대0 무, 매직 넘버 11.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또 한 번 안정된 수비를 뽐냈다. 나폴리는 강등권 베로나를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 나폴리는 16일, 한국 시각,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엘라스 베로나와의 2022에서 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다. 승점 1을 추가한 나폴리는 승점 75로 선두를 유지했다. 2위 라치오, 승점 61, 가 최근 8경기에서 7승 1무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승점차는 14점. 나폴리는 최근 3번이 리그 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주춤하고 있지만 워낙 2위와의 격차가 큰 터라 남은 8경기에서 승점 11만 더하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 주중 AC 밀란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0대1 충격패를 당한 나폴리는 리그 경기보다는 19일 예정된 2차전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2군을 내세웠다. 빅터 오시멘, 흡이차 크라바츠엘리아,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등을 아꼈다. 주전급 중에는 AC 밀란과의 2차전에 각각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나설 수 없는 김민재와 프랑크 잠보 앙기사, 조반니 디 로렌초 정도만이 나섰다. 이날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이르빙 로사노와 자코모 라스파도리, 마테오 폴리타노가 3톱을 꾸렸다. 엘리프 엘마스와 디에고 드미, 앙기사가 중원을 이뤘다. 마티아스 올리베라와 주앙 헤수스, 김민재, 조반니 디 로렌초가 포백을 구성했다. 키퍼 장갑은 알렉스 메레가 꼈다. 나폴리는 공점유율 80% 20%, 슈팅 10에서 5, 패스수 777에서 199 등 각종 경기 지표에서 베로나를 압도했지만 유효 슈팅이 1회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기회는 잡지 못했다. 나폴리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었다. 공세를 이어가던 나폴리는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0분 코너킥 상황에서 폴리타노의 슈팅이 아돌포 가이치 맞고 자책골로 연결됐다. 하지만 그 전에 올리베라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다. 이후로는 전개는 좋았지만 마무리에서 부족했다. 도리어 나폴리는 득점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 유효 슈팅을 내줬다. 전반 28분 베로나의 역습 상황에서 올리버 아빌드고르의 강력한 왼발 슛은 골키퍼 베레가 선방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결국 나폴리는 전반전 날린 3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0에서 0으로 마쳤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를 가져갔다. 후반 20분 이르빙 로사노와 드미를 빼고 지엘린스키와 크바라츠엘리아를 투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베로나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다. 후반 28분 나폴리가 승부수를 띄웠다. 라스파도리와 엘마스가 나오고 부상에서 돌아온 오시멘과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가 들어갔다. 효과가 나왔다. 38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오시멘이 강력한 발리슛을 시도했다. 하지만 골포스트 상단을 강타했다. 나폴리가 남은 시간에도 베로나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도리어 패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후반 45분 시몬의 베르디가 1대1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은 허무하게 빗나갔다. 결국 경기는 0대0으로 끝이 났다.
주앙 제주스와 함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김민재가 이끄는 수비진은 상대 유효 슈팅을 2회로 묶는 등 여전한 수비력을 자랑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공중볼 그라운드 경합을 합쳐 4차례 이겼고 걷어내기 가로채기도 한 번씩 기록했다. 넓은 커버 범위를 보이며 상대 공격을 잘 묶었다. 후반 14분 아돌포 가이시가 모처럼 좋은 리듬의 패스를 받고 나폴리 수비진 뒤로 파고들려 할 때 패스를 가로챈 장면이 대표적이다. 108회 패스를 시도해 94%의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후방에서 빌드업 작업의 기점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특히 돌파가 돋보였다. 공을 자주 몰고 나가고 상대 진영까지 전진해 패스 연계 중간 지점 역할을 자주 수행했다. 김민재는 과감한 드리블로 답답했던 공격에 물꼬를 텄다.